최근 일본 전역의 편의점에서 갑자기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하며 인터넷상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양이들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귀엽다며 난리가 났는데요. 물론 편의점에서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은 위생상 안 좋다는 사람도 존재했지만 대부분은 귀엽다며 일본 편의점에 가고 싶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죠. 그들이 편의점마다 고양이를 키우는 이유가 밝혀지자 전 세계 네티즌들은 난리가 났는데요. 심지어 다신 일본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영국 유력 언론 BBC에까지 대서특필되며 국제적인 망신을 낳았는데요. 대체 그들이 뭐 때문에 고양이를 키웠고 어떤 충격적인 사실이 숨겨져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코리아 푸드 팩터리를 검색하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 하나같이 외국인들이 한국의 공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며 탄성을 내고 찬사를 보내고 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 장소와 직원들은 매우 청결하고 그들이 음식을 만드는 과정은 무척 위생적입니다. 엄지를 치켜들고 싶다. 이 얼마나 멋진 생산 과정, 청결, 질서 장비들인지 모든 것이 매우 진지합니다. 우리나라도 본받아야겠어요. 한국만 3009년에 가 있는 것 같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공장의 청결함과 만드는 방법에 심플함에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 공장이 위생상을 받으면 좋겠어요. 너무 매혹적이에요. 첫 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낫다는 속담이 생각나네요. 멋집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위생 상황에 대해 극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인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국가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얼마 전 공개된 중국의 만두 공장 영상은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궁금해하며 시청했는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자동 기계로 만두를 만드는데 파리들의 관리 감독하에 만두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품에 살아있는 단백질도 첨가함으로써 4차 산업 생명공학 바이오 시스템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국입니다. 한국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따라가려면 역시 멀었네요. 1+1로 고기 함량도 높일 수 있는 추가 혜택까지 굉장합니다. 원재료 파리 중국산 3% 함유라고 당당하게 기재할 수 있겠는데요. 이 영상은 중국 공장 직원이 자랑스럽게 찍어 올린 영상인 것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에 나올 영상인데요. 앞서 나온 일본 편의점의 고양이들은 사실 이 생명체를 잡기 위해 키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패밀리마트 점포 내에 큰 쥐들이 들끓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콘텐츠 미디어 J캐스트와 영국의 BBC 방송 등에 따르면 도쿄도 시부야구에 위치한 패밀리마트 매장에 큰 쥐들이 돌아다니는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성인 손바닥만한 쥐 4에서 5마리가 매장 내 식품이 진열된 냉장고 위를 헤집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동영상을 보고 충격받은 전 세계인들은 위생관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본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일본은 BBC에도 이 사실이 대서특필되며 국가망신을 당했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패밀리마트는 일본은 물론 아시아 전역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며 대형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안일한 위생관리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편의점은 곧바로 사과 성명을 통해 영상으로 소비자에게 불편과 불쾌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난 5일 해당 매장을 폐쇄한 뒤 오염 상품을 모두 폐기 처분하고 소독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지만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영상에서도 일본 시내 한복판의 편의점에서 충격적인 생명체가 발견됩니다. 이 영상을 제보한 일본인의 사연입니다. 밤늦게 출출해져서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다. 그런데 거기서 나를 맞이한 것은 신선한 빵도 아니고 친절한 점원도 아니었다. 빵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출처를 찾던 나는 뭔가 검은 물체가 빵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그게 뭔지 보니 나는 소리를 지르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기절할 뻔했지만 점원한테 달려가 설명하니 점원은 생각보다 태평했다. 사장이 전화를 안 받으니 내일 연락하겠다고. 그의 태도에 나는 한 번 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는 이 편의점에 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한두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의 쥐가 빵 코너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충격적인 모습인데요. 위생선진국 일본의 민낯이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입니다. 다른 일본인들의 목격담만 해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 시내의 거의 모든 편의점들이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편의점에 쥐가 발견되자 일본 편의점 점주들은 자신들의 편의점에도 뭔가 숨기는 것이 있었는지 너도 나도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편의점 곳곳에서 발견된 쥐에 대한 영상들은 일본 언론에서는 모조리 삭제된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의 시업체와 같은 유해동물 박멸업체를 부르지 않고 고양이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협소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더욱 우습게도 그들은 편의점에서 쥐가 나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보여주기식으로 방송까지 찍어서 쥐를 다 없앴다고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은 과거부터 자신들이 깨끗한 나라라고 주장해왔고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도록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이는 다 겉보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맛집으로 이름나는 식당도 방송에 출연한 조리사의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로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식당은 미슐랭 가이드에 수록될 정도로 유명한 곳이며 오사카를 대표하는 식당 중 하나였습니다. 작년 5월 일본 NTV 뉴스 에브리 프로그램에 소개가 된 이 식당은 초밥장인을 육성하는 3개월 연수 과정을 거쳐 선별된 조리사가 초밥을 만드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내보냈는데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조리사가 초밥 제조를 앞두고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긴 것인데요. 초밥은 조리사의 손을 많이 타는 음식이므로 식재료를 만질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그녀의 행동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깨끗하지 않은 나라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이 두려워 여기서 가만히 있는 한국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사진상의 맥도날드 앞에는 바닥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한국 모습이라고 해외에 퍼뜨리는 황당한 행위를 하고 다닌 것이죠. 심지어 가게 이름에 한글까지 넣어서 외국인들이 이를 믿게 하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깨끗한 국가였다면 이렇게 이웃나라를 깎아내리며 자존심을 채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본에서 경기를 보고 쓰레기를 치우는 세네갈 응원단을 굳이 찾아가 일본을 본받아서 경기장을 치우는 것이냐고 물어본 사건을 봐도 그들의 청소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부심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시민의식이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어째서 길거리가 깨끗한 나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역사적인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마다 자치회가 있어서 수시로 길거리 청소를 합니다. 통학로 골목에서도 자원봉사자나 학교에서 고용한 이들이 지키면서 통학로를 돌고 쓰레기를 줍죠.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주민 조직이 자율적으로 생겼지만 일본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1930년대 말 중일 전쟁 당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 1940년대에는 흔히 나치에 비견되는 다이세이 요쿠산카이의 하부 조직으로 편입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치회를 행정동원과 국민통제기관으로 이용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자치회별로 청소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당시 자치회별로 할당된 거리를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바로 제재가 가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열심히 청소를 하지 않는 주민은 다른 주민들로부터 이지매를 당하곤 했습니다. 일본의 한 중견 언론인은 일본인이 열심히 청소를 하기 시작한 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하기 때문이었다며 시작은 파시즘적인 문화였던 셈이라고 대놓고 밝혔습니다. 자치회 제도는 종전 후 한때 없어졌다가 1950년대 초 부활, 현재는 주민 자율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2년 이 사진처럼 아무도 쓰레기를 줍지 않아 쓰레기 전쟁 대책본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쓰레기가 너무나도 많아서 캠페인 박물관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72년 도쿄 공해에는 운전 중 던져진 빈 깡통이 널려 있고 74년 도로 위의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후지산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기업끼리 쓰레기 줍기 대결까지 붙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일본의 현실입니다. 그럼 정부 주도하에 이렇게까지 용써서 일본의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앞서 나왔듯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넘쳐나며 아무데나 버린 담배꽁초와 편의점 앞에는 다 먹은 도시락, 젓가락, 컵라면, 물병 등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청소하고 단속까지 하는 길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자칭 깨끗한 나라인 일본의 민낯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들이 청소해야 할 것은 당장 보여지는 쓰레기가 아닌 자신들의 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싶습니다.